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국 올해 1분기 가구당 소비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1분기 가계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컸는데요. 가구당 소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통계청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이 전국 가구 2인당 명목 이 소비 지출의 경우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감소 지금 이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가 못한 것 같은데요. 전화 일단 끊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경제 성장률 지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소득 5분위 하고, 네,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소장님. 네네. 네, 아까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여쭙겠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가구당 소비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올 1분기 전국 2인 가구 이상 이 명목 소비 지출이 1년 전과 비교하면 6.0%가 감소한 겁니다. 이 감소폭은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 항목별로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의류, 신발, 교육, 문화, 오락 부분에서 20% 넘게 소비 지출이 급감한 겁니다. 허리띠를 가장 크게 졸라맨 것은 저소득층인데요. 소득 하위 1분위의 가계 소비 지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0% 두 자릿수 줄었습니다. 특히나 소득 하위 1분위의 절반 이상은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적자 상태였습니다. 이 얘기는 저소득층은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반면에 이제 소득 상위 5분위 가계 소비 지출은 1년 전과 비해서 3.3% 감소에 그쳤습니다. 네. 근데 또 좀 특이한 게 그 중위소득, 그러니까 3분위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또 조금 더 줄어드는 소비를 좀 더 안 하는 뭐 이런 현상도 벌어지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이 1분기가 1월부터 3월까지인데요. 이 빈익빈 부익부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지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분위 상위 20% 5분위 가계소득과 또 소득 하위 20% 1분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올 1분기에 5.41배 수준을 기록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1년 전에 5.18배보다 0.23배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저소득층은 이런 이 1분기 동안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오히려 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1분위 소득의 가구 소득은 지난해 거의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5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도 참 사람을 차별하나요? 좀 나쁜 코로나 역시 나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2,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그래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장 마감 직전 경계성 매물이 나오면서 이 1998로 마감을 했지만 지난 3월 6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1% 넘게 올라서 716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5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2월 말을 고비로 외국인들은 대규모 매도 공세에 나섰지만 이런 점에 미루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건데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그러나 향후 증시 전망은 엇갈립니다. 추가로 오를 것이다라는 이 낙관론자들은 주요국의 재정, 통화정책 확대와 이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요. 반면에 조정론자들은 주요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다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악재가 여전히 주가 상승의 부담 요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이 살아야 전 세계 증시가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 장중 2,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3월 6일 이후 50일 거래일 만에 이제 벌어진 일인 거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추가 경제 부양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가 결국 국내 영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인 GU가 오는 8월을 전후로 해서 국내 매장 영업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국내 첫 매장을 선보인 지 1년 9개월 만인 인도네시아인 이 FR, 이 엘코리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또 사업 구조 변화의 필요성 때문에 8월 전후로 한국 내 오프라인 매장을 중단하게 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번 영업 중단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운동 영향에다가 올 초부터 이어졌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풀이가 우세한데요. 실제로 이 회사의 실적은 2018년 9월, 지난해 8월까지 2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비하면 15%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슬기로운 인터뷰 하기 전에 저희가 중간에 그 소장님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전화 상태가 좋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슬기로운 인터뷰 이번에는요, 지금 그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한 학교 등교가 6월 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련 소식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등교 첫날에 인천 내에 있는 고3 학생 2명이 노래방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인천 학교와 지역 사회를 긴장을 시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수업으로 좀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연결해 놓았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인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요즘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예, 아이들이 힘들죠. 네, 등교 첫날 사실은 아이들이 마음이 좀 들떠가지고 나 학교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등교 첫날 새벽에 확진 판정을 고3 학생 2명이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네. 인천에 있는 66곳의 학교들이 모두 다 그냥 개점 휴업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 학생들 감염 원인, 감염 경로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까? 예, 80여일 만에 기다리던 이 등교가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그래도 안타깝게 당일 새벽에 미추홀 소재 노래방을 이용한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3개 학교를 먼저 등교 중지를 시키고 그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하던 중에 한 학생이 연수구 소재에 서울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곳에 다닌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약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약 23개 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학교들이 소재한 5개구의 전 학교인 66개교를 긴급 신속하게 귀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확인된 그 피트니스 센터를 다녔던 학생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아이들이 다녔던 그 노래방이 있는 비전 프라자 여기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는 학생들도 100명이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5개구 66곳의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일단 귀가 조치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은 그곳이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물밑에서 교류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더 넓게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이 확인됐다는 그 2명 말고 나머지 학생들도 검사를 해봤는데 다 음성으로 나온 거는 맞는 거고요. 네, 현재 상태로는 그렇고요. 비전 프라자를 다녀왔던 분들이나 또 그 이외에 추가 동선에 드러났던 분들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학생들의 방과 후에 노래방, PC방 이런 곳을 방문하는 것을 조금 만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뭐 학원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PC방 가고 이거를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늘 어려운 과제였고요.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력과 그리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6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코인 노래방과 노래 연습장에 대해서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중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일단 시설 자체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으니까 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가지도 못할 것이다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도 조금 아이들 가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3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로서는 뭐 당연한 그런 걱정과 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 등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학교에서도 좀 더 세심한 그런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등교 전에 가정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꼭 해주시고 기침이라든가 발열감 등 유증상지에는 등교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에서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고 등교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텐데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방역 지원 인력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쉬는 시간에 학생 간 거리 유지라든가 마스크 착용 그리고 보건소 연락이라든가 또 유증상자 발생 시 학생 격리 또 학부모 연락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들어요. 어차피 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결국은 6월 8일까지 학교 등교해봤자 며칠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학교를 쉬기도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러면은 혼란만 가중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1학기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작정 또 이렇게 등교를 하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배움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선책으로 온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방역 당국이 그런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등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이어가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교육
교육감님이나 다른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 이거는 좋은데. 지금 이런 의심을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교 수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학교들이 지금 5개구 아까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번 주까지 원격 수업을 하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등교하겠다 말겠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결정이 됩니까? 예,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던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개구에 걸쳐서 66개 학교 학생들이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고3 확진자가 다녔던 체육 관련 다중시설을 이용한 학생들 115명 이제 또 좀 추가가 돼가지고 129명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접촉자에 대한 검체 검사가 방역 당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시 당국 그리고 보건 당국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등교가 가능하도록 코로나 통제가 가능한지 이런 판단을 받고 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오늘 오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러면 일단은 기다려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게 결정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보건교사의 청원이 나와 있어요. 학교 방역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5만 5천 명이나 지금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학생이 자가진단 제출만으로 등교 여부를 따지는 거 현재 정확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없고 보건교사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좀 무책임해 보인다.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주시는 우리 보건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작년도부터 보건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에 충원이 시작돼서 현재는 거의 다 103% 이상으로 보건 선생님들이 학교에 충원이 돼서 이번 코로나 대응에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 50여 개 학교 방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 보건 선생님이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일이 집중되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이 역할을 나누고 힘을 합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고요. 자가진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그렇지만 건강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또 이상 징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이고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몸 상태는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가진단 항목에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나 발열감 등 건강 상태만 묻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지 또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솔직하게 자가진단을 제출하는 것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등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학교 내 감염병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보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뭐 서로 다 감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3일 정도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는 아이들 학교 오는 거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드셨습니까?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네. 좀 더 진행 경과를 보면서 네.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주 초유의 이런 상황 속에서 배움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등교냐 그리고 온라인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지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로나 상황이 통제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감님한테 이거는 꼭 여쭤봐달라고 하는 문자가 와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4787님께서요. 학교는 가지도 않았는데 고등학교
등록금 또 내라고 고지서 왔어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도 그렇고 또 이 고용 문제라든가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고지서가 나갔을 거고요. 네. 저희들이 무상교육을 앞당기려고 했던 것들도 모두가 다 이 돈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금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무상교육이 됐고 내년부터 이제 고1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렇게 실시가 될 텐데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아주 재치 있게 대답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 국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하리쇼 주주 종회. 네, 송소미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또 기운 없이 대답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니까. 네. 네. 좀 여기 오던가요? 그런 걸로 하지 말라고? 주제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문재인 네. 대통령이 조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요즘에 좀 방역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안 좋으셨더라고요. 네, 따라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뭐 좀 잘하고 계시니까 좀 신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식을 두 분과 함께 한번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송서미 리포터입니다. 이곳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 현장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동시 통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Hello, Korea.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다. Hello, President Moon. And hello, Young-hee. 문 대통령,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도 반갑다. WHO has big problem. WHO는 큰 문제점이 있다. China is friend of WHO. I hate China. 중국은 WHO의 친구인데 난 중국이 싫다. I'm warning WHO. WHO에게 내가 경고한다. You break up with China. If we don't do that, I don't send you my money. 중국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돈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Okay, thank you. 좋다. 고맙다. 아니, 이보실로, 뭐 영어로 해야 되지. 하이, 프레지던트 트럼프, what are you doing? Oh, President Moon. I'm so sorry, but I love you. Goodbye. 문 대통령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그럼 안녕히. 안녕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가면서 안녕히 계시라고 합니까? 아유, 오마이 헤드, 머리가 아픕니다. 저 대통령님. 왜요? 오 마이 헤드. 이 부분 통역하면 될까요?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제가 통역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두야. 네, 아이고. 꽁트는 꽁트일 뿐, 본 내용과 성대모사 해당 인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집중 공격하지 말아주시기 바라죠. 자, 두 분의 연기 실력이 정말 매주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떠세요? 전 사실 이거 준비하기 염려를 했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중국 때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때릴까봐. 네, 저희가 표적이 될까봐. 같이 무서웠습니다. 때릴까봐. 네, 아, 네. 우리 YTN 노인 출발새 아침이 세계적인 방송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거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짧은 영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 성대모사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Hello, Korea. Thank you, 영희. 사랑해요. 출발 새 아침. 출발새 아침은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뭐죠? Go new morning. 스타트 뉴모니. 렛츠 스타트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뉴모닝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대해서 사실 엄청 경고를 했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는 탈퇴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중국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 회원국 탈퇴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지난 19일에 트위터에 내장 분량의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 네, 미국 시간으로. 네, 그게 이 WHO의 게브레 예수스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낸 서한이었어요. 그 내용이 자신의 미국 납세자의 달러로 미국의 이익이 안 되는 조직에 자금을 대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WHO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중국으로부터 독립했음을 증명하라. 30일 내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탈퇴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협박을 잘하는 것 같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항상 돈 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일관적이긴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트럼프가 경고를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WHO가 우한에서 퍼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보고를 무시했다. 이 미국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뭐 중국이 세계적인 방역 기준을 세우고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말을 WHO가 하면서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팬데믹 선언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은 WHO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게브레 예수스 사무총장 이 사람도 뭐 성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 만만치 않음을 아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면서 읽어보는 중이다. 약간 대충? 약간 무시하는? 네. 사무적으로 거론을 하고 그냥 쓱 넘어갔어요. 네.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이 불쾌감을 드러낸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곧이어서 WHO의 연간 예산이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 정도인데 매우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자금이 대부분 의료체계 취약 국가에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자금 끊으면 다른 데 가겠다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뭐 돈도 많이 안 주면서 너는 나한테 너무 협박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럼 딴 파트너 찾겠다 이런 거네요. 네. 갑질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갑질 대응하는 거. 협박엔 협박으로. 네. 그러니까 갑질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렇죠. 지금 이 WHO 사무총장도 갑질로 대응하는 겁니까? 우리 말 들어라. 아니면 우리가 돈 뺀다 이러니까 빼. 우리 다른 사람한테 구할게. 이런 경우잖아요. 그렇군요. 네. 이런 반응은 처음. 이걸 또 갑질 대응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화제가 너무 많아요.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서 코로나19 예방을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전에는 뭐 살균제를 직접 인체에 주입하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대단한 분이네요. 정말 좀 창의적이라고 해야 될지 너무 경솔하다고 해야 될지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말에는 책임이 있죠. 특히 지금 같은 시국에는 지도자의 말은 더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be careful.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영어까지 따라하시죠? 신기하다. 영어 실력이 진짜 끝내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데 3D 프린터를 옛날에 3D 프린터라고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영어 실력은 제가 검증을 못해가지고 대략 읽는 거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디스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 영어 잘하는 그럴 리가 거? 있겠습니까? 삐 처리해주세요.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으니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 그래요? 대통령한테 그래요. 그래 허허허 이러고 말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한가요? 이것도 역시 아까 WHO 사무총장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괜히 또 얘기해봤자 긁어부스럼인데. 자, 어쨌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송소미 아나운서가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건데요. 무려 일주일 넘게 매일매일 복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정말 충격적이죠. 와, 이거 처방 받아서 하는 거 맞습니까? 본인의 주치의한테 처방을 받고 있대요. 증상도 없는데? 네, 그러면서 자신은 증상이 없고 이틀에 한 번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데 매번 음성이다라고 말을 한 게
약간 잘못 들으면 이 말라리아 치료제 덕분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대중에게도 그렇게 알려지고요. 이거 사실 좀 위험한 약이라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상담을 했고 자기는 주치의의 권고하에 복용 중이라고 했는데 네. 미국 식품의약국이 이 약은 심장 박동 이상을 포함해서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했고요. 또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코로나19와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이렇게까지 이 약에 조금 집착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다. 자기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도 여론이 안 좋고 또 언론에서 하도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네. 하루 이틀 안에 복용을 중단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그 비판을 의식을 한 것 같은데 좀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 처방을 해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이거 싶은데요. 무슨 진단을 네. 근거로 이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요. 네. 한번 영어로 물어보시죠. Doctor, 저 영어 짧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갑자기 닥터리 나왔어요. 닥터까지는 알아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치킨 먹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뜻하지 않는 것을 다 웃음을 주시는 네. 아주 세계적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문화재 얽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문화재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원래? 저는요, 평소에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진 편은 아니었는데, 맨 처음에 태어나서 맨 처음 봤던 문화재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가잖아요. 가서 본 석굴암. 석굴암을. 경주에 있는 거. 네, 예. 너무 크고, 아, 어. 저런 걸 문화재라고 하는구나. 아, 그것도 약간 그런 그렇게까지 느낌. 또. 교과서에서만 보던 거니까. 그래요?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문화재 안 볼 것 같이 생겼지만 저는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이제 숭례문을 봤는데 얼마 뒤에 불타고 있더라고요. 2008년에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막 때렸죠. 아니, 저- 저는 네. 그거보다 더 놀란 게 지금 그걸 본 게 중학교 때라는 거예요? 네. 승례문이 불탄 거가? 참 젊죠. 예. 일단 좀 너무 동안이라는 매치가 얘기를 안 많이 돼. 듣습니다. 예. 나이도 진짜 그러니까요. 저보다 늙지도 어리세요. 않았는데. 오늘 왜 충격적인. 이렇게 충격적인 왜 줄 얘기하지 말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네. 유튜브로 들어서 보세요. 지금 두 분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왜 당황한지 알 것 같은데 잠깐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숭례문이 문화재였는데 네. 문화재입니까? 숭례문이 보물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잘 아무튼 예, 모르겠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네, 근데 불타고 있더라고요. 네 뉴스에서 그 방화 사건이 일어나서 불타고 있었던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긴 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들어본 뉴스는 간송미술관에서 네.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 문화재를 판다는 이 소식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간송 전영필 씨는 국보급 문화재를 지켜낸 분으로 유명하고 사실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인데요. 맞습니다. 한국 문화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일제 강점기에 뭐 도자기, 고서 같은 국보급 문화재를 무려 5천여 점이나 수집을 했고요. 이 간송미술관이 한국 최초의 살인미술관이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 문화를 지켜주신 분인데 3대에 걸쳐서 그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존경하고 있었던 찰나에 네. 이번에 제 284호 보물 금동열에 입상하고 금동보살 입상을 경매에 내놨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얼마짜리예요 이게? 각각 15억 원으로 거의 총 뭐 30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래도 상속세를 내기엔 좀 버겁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문화재를 팔아야지만 하는 상황이 결국은 이제 세금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 액수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는데 너무 큰 금액의 세금이어서 미술관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사실 이 간송미술관이 그 전까지 이제 입장료도 받지 않았고 거의 뭐 무료로 자기들이 계속 정부의 지원도 안 받았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사적인 그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시 개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입장료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줄 서서 이제 개장하는 날은 미리 공지가 올라오는데 줄 서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들어가서 보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문화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매매 열 수도 없다. 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의 세금 때문에 미술관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화재 이 보물 2개를 팔아야 된다. 이게 너무 슬프고 충격입니다. 네. 이 문화계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미 간송의 뜻 또 공적을 익히 알고 있는 문화계 인사들이 안타까움을 계속 표현을 했어요. 이충렬 작가는 간송의 전기를 또 쓰셨거든요. 그분은
정부랑 미술계 전문가가 좀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했고요. 다른 분들 역시도 이 부분은 좀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변호사님께서는 이 문화재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원래 문화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비과세예요. 문화재보호법 12조에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나 뭐 시나 도의 지정 문화재 이런 또 해당 문화재가 있는 그런 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인데 네. 또 뭐 예를 들면 공익법인에 어떤 사람이 재산을 기부한다라고 네. 한다면 역시 그 재산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6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되는 기한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가 안 되거든요, 세금이. 근데 아마 이번에 부과가 된다는 것은 이게 국가 지정 문화재로 안 해놨거나 시도 지정으로 안 해놔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소장하는 걸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거 너무 안타깝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좀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간성미술관의 문화재들이 경매에 나온 걸 봤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아니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서울시 예산으로 사겠습니다. 안 된다고? 시의원들 반대가 많아서 안 된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박원순 시장님이 사주시면 좋겠네요. 서울시 아나운서님 반대한다잖아요. 사주세요. 시의원들이 반대한다. 죄송합니다. 누구 따라하신 건가요? 제 네. 마음의 소리였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 두 분의 하디슈 주주청이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섬희 아나운서,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핫,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랑땡. 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에 클럽을 방문해서 문제가 됐던 연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의 정국, 그다음에 또 차은우, NCT의 재현, 세븐틴 민규가 그 이태원 음식점 등지를 방문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지난 9일에 이제 그 한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이제 이 배우 이민정 씨, 전 국가대표 리듬 체조 선수 손현재 씨, 애프터스쿨 이주연, 티아라 출신 효민, 그리고 또 이제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블리의 대표 임지연 등이 그 생일 파티에 초대됐다. 그래서 생일 파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보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일단 이제 정정을 하자면 네. 이태원이 아닌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생일 파티를 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태원이 아니라 청담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생일 파티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게 바로 이태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단 네. 장소가 다른 곳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이민정, 효민, 김희정, 손현재 선수 등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일 파티였기 때문에 생일 선물만 주고받았다. 전달하고 곧바로 이제 빠져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이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게 논란이 있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 생일 파티라는 게 생활 속 거리두기에 위배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하게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 클럽이나 아니면 또 이런 곳을 방문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이게 생일 파티도 못하냐 이런 생활 뜻인가요? 속 거리두기에 위배되는 사안이고 네.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스포츠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오보를 한 내용이 바로 이제 이태원에서 열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쓰면서 이제 아이돌 97 멤버들이 방문했던 이태원 바와 불과 700m 거리였다고 오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더 논란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조금 이제 정확하게 알고 청담동에서
이민정 씨를 비롯한 몇 명이 생일 파티를 열었다라고 하면은 이만큼 이제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또 개별적인 인물들이 모두 다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리고 이런 것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저는 한번 좀 반문하고 싶은 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기사로 쓰신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비판하신 분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생일 파티나 아니면 모임을 정말 안 가지셨는지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이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막 모이고 그러면은 우리도 모여도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또 좀 방심할까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더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생일 파티에서 동물학대가 있었다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네, 그 알파카라는 동물이 이제 등장을 알파카. 하게 되는데 약간 그 무슨 양처럼 생긴 동물 아닙니까? 양은 아니고요. 양은 아니지만 양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그러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자료를. 그래서 지금 제가 연예부 기자이기 때문에 이런 잘 몰라가지고. 약간 털도 많아요, 이렇게. 털 때문에 이 모직물 원료로 이제 써요. 그래서 양처럼 생겼다니까요. 뚱뚱한 양처럼 생겼어요. 낙타와 비쿠냐 속에 속하는 포유류래요. 알았어요. 하는데 이 동물의 성격이 조금 이제 저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본인하고 또 알파카가 성격이 비슷하다고요? 네, 저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람이 많고 소음이 심한 곳에 노출된 경우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이 성격이 저랑이 좀 비슷한. 아니 알파카는 그럴 수 있는데 김대호 기자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바로 이제 그 알파카라는 동물이 한 유튜버가 이제 이 파카라는 이름을 지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제 알파카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몇 개체가 없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근데 갑자기 이 동물이 여기 왜 소환된 겁니까? 생일 파티에 이 알파카도 함께 참석을 한 거예요. 네. 참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누구 거예요 원래?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데일리 파카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그 알파카 주인인데 일부러서 파카 때문에 데리고 왔구나. 네네네. 네. 그런데 이게 생일 파티를 열었던 주최자 측에서 그냥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잠깐 와서 좀 와달라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카를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느냐 했더니 이 알파카 주인이 건포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 준비해 놓을게 해가지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 알파카 주인공 같은 경우에 동물 카페인 줄 알았던 것이죠. 이 초대한 사람 역시 이제 애견 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카페여서 이 알파카가 조금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곧바로 이제 물만 먹고 물도 안 먹고 곧바로 이제 그 알파카를 데리고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동물 학대 논란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사안인데 저는 조금 이 문제 역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저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한 알파카이긴 하지만 건포도라도 주고 먹이고 나올 걸 그냥 데리고 나왔다 이겁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생일 파티에 불렀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받았냐는 이렇게 대여를 했냐는 의혹을 받았었는데 이 알파카 주인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일단 생일 파티에 것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 배려심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이민정, 효민이 덕분에 챌린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가지고 이거 약간 배신감 느낀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덕분에 챌린지를 참가하고 그다음에 또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시했는데 이것과 이제 상반되게 생일 파티를 열어서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다는 거 이게 이게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은 이게 반드시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는데. 코로나가 없을 때도
일반인들 많이 모이는 곳에 많이 안 가고. 없을 때도요? 네, 그 하기 때문에 뭐 연예인의 일방적인 편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만약에 이게 일반인이었다면 네. 그런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했을까라는 그런 또 좋습니다. 한쪽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97 모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원래 이 노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떤 폭력 조직 같은 경우에 뭐 이리 무슨 파, 뭐 광주 무슨 파, 그걸 제가 왜 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이시니까요. 근데 네. 그 이름들 있잖아요. 네. 그 이름들 대부분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라 이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지어주는 이름이잖아요. 네, 이 97 모임인데 경찰이 지어준 겁니까? 아니요, 그냥 팬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지어준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누구누구가 여기 멤버예요? 네. 멤버들이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인물들이죠. 이제 재현, 민규, 정국, 차은우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모임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태원에 방문했다. 그 바에 갔다라고 하는데 뭐 97 모임만 있는 게 아니라 69 모임에는 이제 최진실 씨를 비롯한 그 모임이 이제 69 모임으로 불리기도 97 모임은 97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69 모임은 69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모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뱀띠 모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자기들끼리 지은 이름이 아니라 또래 모임인데 언론에서 지어준 이름이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사람들이 이태원 클럽에서 갔던 건 좀 문제가 됐었고 청담동 생일 파티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것이 과연 또 그런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밀폐된 곳이나 아니면은 다중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방문했는지.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2860님께서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몰지각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태원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또 아까 주주총회 우리 상속세 관련해서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8672님께서는요, 누구는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문화재를 판다는데 돈 많은 재벌님들 이럴 때 좀 좋은 일 좀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저 3722 쓰시는 분께서요. 아까 숭례문 문화재 국보 얘기하시면서 제가 좀 보물입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문화재는 국보, 보물 다 문화재이고요. 숭례문은 국보 1호가 맞습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9278 쓰시는 분께서도요. 정말 이 코너 재밌네요. 아침부터 즐겁게 웃고 산뜻한 출근길이 되시길 했습니다. 서툰 성대모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통령이 방문해 주신 것하고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전해준 시사 내용들 쏙쏙 잘 들려옵니다. 주주총회 만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노인 출발차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